여러분, 미국이 이란을 친 진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핵무기? 이란 시위대? 다 맞습니다.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중국 때문입니다. 2024년 미국 법무부는 이란 혁명수비대 소속 해커 3명을 기소했습니다. 트럼프 대선 캠프를 해킹하고 훔친 자료를 언론과 상대 진영에 유출하려 한 혐의였죠. 미국 정보당국은 이란이 사이버 공격과 허위 정보 유포를 통해 미국의 선거 과정을 훼손하려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핵도 석유도 사이버전도 미국에게 이란은 한두 가지가 아니라 총체적으로 안보를 위협하는 존재였던 겁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이란이 친한 친구예요. 같이 미국 욕하고 경제적으로도 끈끈하고, 근데 그 친구가 막고 있는데 뛰어들 수가 없어요. 왜? 자기도 급소가 잡혀 있으니까. 트럼프와 이스라엘이 이란을 동시에 친 건 단순한 복수일까요? 아니면 더 큰 그림이 있는 걸까요? 오늘 끝까지 보시면 아시게 됩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란 전쟁이 터지고 나서 중국이 뭘 했는지 아세요? 왕이 외교부장이 러시아 라브로프 외무장관이랑 통화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권국가 지도자를 살해하고 정권 교체를 선동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 중국 외교부도 성명을 냈어요. 군사행동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한다. 근데 실제로 뭘 했냐? 비난 성명 낸 거 말고는 아무것도 못했어요. 왜? 자기도 급소가 잡혀 있으니까. 바로 두 가지 급소. 석유와 미 대선 개입이 있기 때문입니다. 석유부터 살펴볼게요. 중국 세관 통계에 따르면 2024년 중국은 소비한 석유의 약 75%를 수입에 의존했으며 이 가운데 약 44%가 중동산이었습니다. 중국 원유 수입량의 약 3분의 1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합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어딘지 아세요? 이란 바로 옆이에요. 전 세계 원유 수송의 20%가 이 좁은 바닷길을 지나갑니다. 그리고 지금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나서면서 원유 수급을 중동에 의존해온 중국과 일본이 경제, 물류 전반에 큰 타격을 받게 됐습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건지 아세요? 중국의 2025년 기준 연간 석유 소비량은 7억 6,200만 톤이며 이 중 수입 비중은 70%를 넘어섭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중동발 물량과 이란산으로 추정되는 말레이시아산 비중을 합산하면 전체 수입량의 52에서 55%를 차지합니다. 해협이 봉쇄될 경우 중국 전체 석유 소비량의 40%가 차단되는 상황입니다. 40%요. 거의 절반이에요. 중국이 아무리 이란 주권 존중하라고 외쳐도 결국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만 건드리면 중국 경제가 흔들리는 구조인 거예요. 근데 중국도 바보가 아니죠. 중국은 2025년 전략 비축률을 확대하고 원유 수입량을 4.9% 늘리는 등 일정 부분 완충 장치를 마련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루 1,500만 배럴을 소비한다고 가정할 때 전략 비축률을 제외한 상업 재고량만으로도 약 50일 안팎을 버틸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 이후에는 미국은 이걸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죠. 그래서 이란을 친 겁니다. 그 다음은 충격적인데요. 바로 이란과 중국의 미국 대선 개입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폭격했잖아요. 그런데 그 이유가 좀 독특합니다. 보통 전쟁을 하면 저 나라가 군사적으로 위험해서라고 하잖아요. 근데 트럼프는 거기에 하나를 더 얹었어요. 이란이랑 중국이 내 선거를 망치려고 했다는 겁니다. 트럼프 말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배후의 큰 손은 중국이에요. 중국이 미국 대선에 몰래 손을 댔다는 거예요. 투표 기계를 조작했을 수도 있고 우편 투표 시스템에 뭔가 손을 썼을 수도 있다는 주장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이란도 합세했다는 겁니다. 이란 정보기관이 트럼프 선거 캠프의 내부 자료를 해킹해서 빼돌리고 유권자들한테 가짜 이메일을 보내서 혼란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중국이 판을 깔고 이란이 거기에 올라타서 같이 트럼프를 떨어뜨리려 했다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지금 뭘 하고 있느냐?
두 가지를 동시에 밀어붙이고 있어요. 하나는 이란 폭격이에요. 너희가 내 선거를 건드렸으니 대가를 치러 라는 식의 응징이죠. 다른 하나는 중국을 겨냥한 국가 비상사태 선포를 검토하고 있다는 겁니다. 비상사태가 선포되면 대통령한테 엄청난 권한이 생기거든요. 의회한테 일일이 허락 안 받아도 많은 걸 할 수 있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따로 있어요. 많은 전문가들이 보기에 트럼프의 진짜 노림수는 바로 선거 제도를 바꾸는 거예요. 트럼프는 원래부터 우편 투표를 엄청 싫어했어요. 우편 투표가 부정선거의 온상이라고 계속 주장해 왔거든요. 근데 평소에는 이걸 바꾸기가 쉽지 않아요. 의회도 동의해야 하고 절차가 복잡하니까요. 그런데 비상사태 상황이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전쟁 중이고 외국이 우리 선거를 건드렸다는 명분이 있으면 대통령 권한으로 2026년 중간선거 규칙을 직접 손볼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우편 투표를 금지하거나 크게 제한하는 식으로요. 자, 이제 큰 그림이 보이시죠? 이란 전쟁은 단순히 중동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미국은 이란 전쟁 훨씬 전부터 이미 중국의 돈줄을 체계적으로 끊어오고 있었어요. 이란 전쟁은 새로운 시작이 아닙니다. 이미 진행 중이던 경제 전쟁에 기름을 부은 겁니다. 첫 번째 카드, 자본 차단. 2023년 바이든 행정부 때 시작돼서 2025년 1월부터 시행된 규정입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의 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 자체를 제한하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중국에 물건 팔지 마였어요. 근데 이제는 중국에 돈도 넣지 마가 된 겁니다. 이 규정은 반도체 및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 양자 정보 기술, 특정 AI 시스템 등 세 가지 핵심 분야에 초점을 둡니다. 재무부는 이 기술들이 차세대 군사, 감시 및 정보 역량의 핵심이라고 밝혔습니다. 크로포드 하원 정보위원장이 이걸 아주 직설적으로 표현합니다. 미국 연금 펀드, 퇴직 자금이 중국 공산당에 흘러가고 있다. 미국인 대부분은 자기 돈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다. 중국에 있는 모든 것은 공산당 소유다. 무해해 보이는 기업에 투자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중국 공산당의 군사적, 정치적, 경제적 야심에 자금을 대는 것이다. 미국 국민 노후 자금이 중국 미사일 만드는 데 쓰인다. 미국 의회에서 이렇게 프레이밍하면 여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 번째 카드, 증시 압박. 2025년 4월 기준 HSBC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본토 기업 약 280개가 미국에 상장되어 있고 시가총액은 약 8,800억 달러입니다. 그중 20개 기업은 시가총액 10억 달러 이상이면서 미국에서만 거래되고 있어요. 상장 폐지되면 갈 곳이 없는 기업들입니다. 알리바바, JD.com, PDD 홀딩스 같은 종목 갖고 계신 분들 주목하셔야 합니다. 골드만삭스의 ADR 상장 폐지 지수에 따르면 중국 ADR에 내재된 상장 폐지 위험 확률은 66%입니다. 완전히 반영되면 ADR 평가가 현재 수준에서 9% 하락할 수 있다고 봤어요. 폭스뉴스 진행자가 베센트 재무장관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중국 주식이 미국 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다. 미국 투자자들이 그 주식을 사고 있고 그게 중국 군사력 자금이 되고 있다. 중국 주식을 미국 거래소에서 퇴출할 의향이 있느냐? 베센트의 답은 이랬습니다. 모든 것이 테이블 위에 있다. 세 번째 카드, 기술 봉쇄. 미국은 2022년 반도체법, 칩스 액트를 통해 미국 내 반도체 투자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대중국 반도체 통제를 강화했습니다. 가드레일 조항의 핵심은 이겁니다. 미국 정부 보조금을 받는 기업은 향후 10년간 중국에서 반도체 생산 설비를 5% 이상 확대하지 못합니다. 9세대 반도체도 기존 시설 유지 외에는 사실상 신규 투자가 막혀 있어요. 반도체가 뭔지 아시죠? 스마트폰, 자동차, 미사일, AI 다 반도체가 필요해요. 이걸 못 만들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술 발전이 멈춥니다. 크로포드 미국 하원 정보위원장의 말처럼 이란 공격은 중국을 겨냥한 게 아니지만 중국에 확실히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호르무즈 해협의 보험 봉쇄로
중국 에너지 공급이 흔들리고 미국 의회에서는 중국 돈줄을 더 끊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란 전쟁 전부터 미국은 이미 자본 차단, 증시 압박, 기술 봉쇄라는 세 장의 카드로 중국을 조여오고 있었어요. 이란 전쟁은 여기에 에너지라는 네 번째 압박까지 더해진 겁니다. 미국은 반도체와 AI 등 전략 기술을 중심으로 수출 통제와 투자 규제를 더 강화할 가능성이 크고 중국 역시 희토류 같은 핵심 광물 수출 통제를 정교화해서 협상 지렛대를 확대하려 할 겁니다. 2026년에 미중 관계는 더 이상 관세나 시장 접근만으로 설명되지 않아요. 투자, 조달, 기술, 안보가 하나의 묶음으로 협상되는 시대에 들어간 겁니다. 이게 왜 여러분한테 중요하냐고요?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 껴 있어요. 미국 에너지정보청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분기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들여오는 원유는 중국이 하루 540만 배럴, 인도 210만 배럴, 한국 170만 배럴, 일본 160만 배럴이었습니다. 우리도 호르무즈 해협에 의존하고 있단 말이에요. 호르무즈 해협 의존도가 높은 한국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석유화학 기업들이 정부 주도로 사업 재편 논의를 이어가는 와중에 중동 사태가 터지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어요. 지금 세계는 단순한 무역 전쟁을 넘어서 경제 패권 전쟁 시대로 들어갔습니다. 총알이 아니라 달러로, 미사일이 아니라 반도체로, 군함이 아니라 유조선으로 싸우는 전쟁이에요. 앞으로 미국과 중국의 경제 전쟁은 더 치열해질 거예요. 그리고 그 싸움 한가운데에 한국이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보통의 경제학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중요한 소식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